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68세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이분의 이름은 가명으로 정자라 부르겠습니다. 아들한테. 용돈을 받기 시작한 게 4년 전이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가고 나서였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매달 조금씩 드릴게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냥 받으세요. 당연한 거예요. 저는 받았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걸 4년 뒤에야 알았습니다. 남편이 가고 나서 처음 1년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서류를 정리하고 남편 없는 집에 적응하고 그 과정에서 아들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병원 서류도 같이 다녀줬고 명예 이전도 같이 처리해줬고 은행 일도 대신 가줬습니다. 그때 고마웠습니다. 아들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싶었습니다. 그 고마움이 용돈을 받게 된 배경이었습니다. 아들이 잘 도와줬으니까 앞으로도 기대도 되니까 그냥 받으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웠습니다. 남편이 없어지고 나서 연금만으로 생활이 좀 빠듯했습니다. 아들이 주는 용돈이 여유가 됐습니다. 장을 볼 때 좀 더 살 수 있었고 친구를 만날 때 부담이 줄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이었습니다. 크지 않지만 있고 없고가 달랐습니다. 용돈을 받기 시작하면서 달라진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하는 게 편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아들이 바쁠까봐 전화를 자주 못 했습니다. 용돈을 받고 나서는 어쩐지 자주 전화해도 될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나를 챙기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전화를 했더니 아들이 바쁜지 짧게 받고 끊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상하게 서운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바쁜가 보다 했을 텐데 용돈을 받으면서 제가 아들한테 뭔가를 기대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 기대가 서운함을 만들었습니다. 용돈이 관계를 바꿔놓은 것 같았습니다. 이상한 걸 느낀 건 6개월쯤 됐을 때였습니다. 아들 내외와 밥을 먹는 자리였습니다. 제가 며느리한테 뭔가를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했을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입이 안 열렸습니다. 왜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며느리가 무섭거나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용돈 받는 처지가 생각났습니다. 말을 했다가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아들이 용돈을 줄이면 어쩌나 그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하려던 말을 삼켰습니다. 그날 집에 오면서 이상했습니다. 내가 왜 그 생각을 했지? 나는 며느리한테 용돈 때문에 말을 참은 건가? 그게 맞았습니다. 돈을 받는 사람이 된 겁니다. 돈을 받으면 할 말도 못하게 됩니다. 아직 한 번도 그런 압박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 스스로가 이미 그렇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비슷한 상황이 또 왔습니다. 아들이 어느 날 전화를 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부터 용돈 좀 줄여드릴게요. 제가 요즘 좀 빠듯해서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 괜찮아. 전화를 끊고 나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왜 저한테 설명을 해야 합니까? 아들, 돈이니까 아들이 결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처럼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들한테 설명을 듣는 위치가 됐구나. 주는 사람이 결정하고 받는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는 위치. 그게 제 위치가 됐습니다.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아들한테 용돈 받고부터 왠지 눈치가 보여. 또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나는 딸한테 받는데 딸이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해. 예전엔 그러면 한마디 했는데 요즘은 그냥 들어. 다들 비슷했습니다. 자녀한테 용돈을 받기 시작하면서 자녀 앞에서 작아진다는 느낌. 그게 다들 있었습니다. 용돈을 받는 게 어떤 건지 더 생각해 봤습니다. 부모가 자녀한테 용돈을 줄 때는 자녀를 돌보는 겁니다. 그 관계가 익숙합니다. 그게 30년, 40년 된 관계입니다. 자녀가 부모한테 용돈을 줄 때는 부모를 돌보는 겁니다. 역할이 바뀐 겁니다. 역할이 바뀌면 관계도 바뀝니다. 자녀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어도 역할이 바뀌는 순간 관계가 달라집니다. 저는 그 달라짐이 싫었습니다. 아들의 어머니인 채로 살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돌봐야 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이게 왜 생기는 건지 생각해 봤습니다. 돈에는 관계가 따라옵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그 관계가 생기는 겁니다. 자녀가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자녀는 그냥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이 오가는 순간 그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부모가 자녀한테 용돈을 줄 때는 부모가 주는 사람입니다. 그 관계가 30년 동안 이어집니다. 자녀가 부모한테 용돈을 줄 때는 자녀가 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 순간부터 관계가 바뀝니다. 바뀌지 않으려면 받지 않아야 합니다. 용돈을 끊겠다고 말하기 전에 오래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서운해할까봐 또는 괜히 부담을 줄까봐. 그런데 결국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로 계속 살면 저도 불편하고 관계도 이상해질 것 같았습니다. 불편함을 말하지 않으면 쌓입니다. 쌓인 불편함이 관계를 더 멀게 만듭니다. 차라리 말하고 명확하게 하는 게 낫습니다. 아들한테 말했을 때 아들이 한 말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불편했으면 진작 말씀하셨죠. 저는 말했습니다. 처음엔 몰랐어. 나도 살면서 배운 거야. 저는 6개월 뒤에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아들, 용돈 이제 안 받을게. 아들이 놀랐습니다. 왜요, 어머니? 저는 말했습니다. 내가 벌어서 쓰는 게 편해.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하지 않으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부족하면 내가 어떻게든 할게. 아들한테 받으면서 사는 건 나한테 안 맞아. 아들이 잠깐 있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불편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불편하게 한 게 아니야. 그냥 내가 받는 게 싫었어. 요즘 저는 파트타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보조 강사를 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 정도입니다. 아들한테 받던 30만 원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이 20만 원이 다릅니다. 내가 번 겁니다. 쓸 때 눈치가 없습니다. 며느리한테 말하다가 멈추는 일도 없습니다. 아들한테 설명을 들을 일도 없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내 돈입니다. 그 차이가 작지 않습니다. 용돈을 끊고 나서 달라진 게 있습니다. 며느리한테 하고 싶은 말이 생겼을 때 망설임이 없어졌습니다. 아들한테 솔직하게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작아지는 느낌이 없어졌습니다. 돈 30만 원이 없어졌지만 대신 제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지금 자녀한테 용돈을 받고 계신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자녀가 나쁜 게 아닙니다.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은 귀합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나한테 맞는지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돈을 받으면서 편해지는 부분이 있고 돈을 받으면서 불편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저한테는 목소리가 더 중요했습니다. 가능하다면 내 힘으로 사는 게 낫습니다. 아주 작아도 됩니다. 내 이름으로 된 통장, 내가 번 돈, 내가 쓰는 돈, 그게 있으면 아무한테도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됩니다. 자녀한테도. 정자씨, 그 목소리 잘 지키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